오프닝 내레이션, MC 톤. 강남 한복판,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택 안 아무도 모르게 숨을 죽인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존재조차 잊힌 채 그녀는 그저 조용히 차를 끓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녀의 손끝엔 수천 년을 이어온 의술이 있었고 단 한 번의 침묵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걸요.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침묵할 것인가? 지금부터 누구도 몰랐던 한 가정부의 놀라운 이야기, 그 어둠 속의 빛이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1막. 저택의 어둠 세상에 잊혀진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결코 밝히고 싶지 않았던 비밀. 장면 1.1. 침묵에 잠긴 저택 서울. 2002년 여름. 밖은 활기로 가득했다. 대한민국은 붉은색과 흰색의 국기로 뒤덮였고 월드컵 응원 소리가 지붕마다 울려 퍼졌다. 밤조차도 넌사인과 애국심으로 환하게 밝혀 평소보다 더 밝아 보였다. 하지만 언덕 위 저택 안에서는 세상이 멈췄다. 이씨 가문의 저택은 강남 위로 거대한 돌덩이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시간도 웃음도 빛도 닿지 않은 곳이었다. 연철대문 너머로는 고요함이 철권의 지배 아래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몇 년 동안 불이 꺼진 샹들리에 아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직원들은 그림자처럼 빠르고 순종적이며 무표정하게 움직였다. 그들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왔다. 그녀의 제복은 수수했고 발걸음은 소리 없이 고요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녀는 도움이었다. 그녀는 그런 방식이 더 좋았다. 이곳에서 그녀의 존재는 너무나 겸손하고 잊히기 쉬운 것이 되어 마치 벽지의 일부인 듯 살던 거리로 뒤덮인 유령 같았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투명 인간을 택했다는 것이었다. 한때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앗아간 세상에서 침묵은 곧 생존이 되었다. 그녀는 웅장한 계단을 지나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조상들의 초상화를 지나 서비스 복도에 멈춰 섰다. 저택 전체에서 여전히 희미하게 온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그녀는 부엌의 낡은 노소에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그리고 마치 기억에 이끌리듯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장면 1.2. 잃어버린 것의 향기. 뒤쪽 부엌은 가족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곳이었다. 창고 뒤에 숨겨진 너무 작고 너무 낡고 너무 잊혀진 옛 시절의 흔적이었다. 그녀에게는 완벽했다. 그녀는 가스버너에 불을 붙였다. 움푹 패인 쇠주전자 아래에서 은은한 푸른 불꽃이 타올랐다. 주전자 안에서는 말린 허브 조각들이 천천히 물에 젖어 소용돌이 쳤다. 감초뿌리, 황기, 소엽. 각각의 재료는 맛이 아닌 치유를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더 이상 만질 수 없는 아버지의 굳은 살, 박힌 손에서 전해진 레시피였다. 방 안은 약초와 기억의 향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시간이 산산이 조각났다. 1993년 봄이었다. 나무 처마를 두드리는 빗소리. 창가에서 낡은 일기장에 메모를 끄적거리는 10대 소녀. 바깥길은 물에 젖어 있었다. 안의 공기는 인삼과 신뢰로 따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단 하나의 허브라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 조화 없는 치유는 또 다른 해악일 뿐이다.
그는 치유자였다. 직함이 아니라 영혼으로. 그리고 그녀는 그의 딸이었고 그의 그림자였고 그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건 그 전 이야기였다. 습격 전, 스캔들 전, 침묵 전. 주전자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며 그녀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불을 껐다. 향기는 은은하게 남았고 눈가의 아픔도 마찬가지였다. 장면 1.3. 첫 번째 균열 다음 날 아침,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의사 선생님이 또 오셨습니다. 아직도 변함이 없네요. 이 선생님께 시간이 많지 않으시네요. 복도 끝에서 그녀는 모든 말을 들었다. 이현철, 이 집 주인은 수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다. 부유하고 권력이 있었지만 병과 자존심에 마비되어 있었다. 의사들은 매주 찾아왔다. 처방전을 들고 나갔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녀는 종종 그의 방을 조용히 지나치며 닫힌 문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기침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쓴 약 냄새가 어떤 약초보다 더 강렬하게 맴돌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말할 권리가 없었다. 전문가와 외과의 세계에서 가정부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름도 자격도 처지도 없는 여자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저택이 다시 한번 고요해지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자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약초와 희망을 섞었던 손. 한때 죽어가는 사람들을 안고 다시 숨을 불어넣었던 손.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고요함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스쳐 지나갔다. 단지 내가 너무 두려워서 내 앞에서 또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할까? 밖에서는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으로 도시가 고요했다. 안에서 한 여성이 어둠 속에서 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아니면 파괴할 수도 있는 비밀을 품고 있었죠. 당신은 가정부가 생명을 구한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스크롤을 내리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침묵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습니까? 준비되시면 이막 산산이 조각난 과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그리고 한때 믿었던 모든 것이 배신으로 산산이 조각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1막. 저택의 어둠 세상에 잊혀진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결코 밝히고 싶지 않았던 비밀. 장면 1.1. 침묵에 잠긴 저택 서울. 2002년 여름. 밖은 활기로 가득했다. 대한민국은 붉은색과 흰색의 국기로 뒤덮였고 월드컵 응원 소리가 지붕마다 울려 퍼졌다. 밤조차도 넌사인과 애국심으로 환하게 밝혀 평소보다 더 밝아 보였다. 하지만 언덕 위 저택 안에서는 세상이 멈췄다. 이씨 가문의 저택은 강남 위로 거대한 돌덩이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시간도 웃음도 빛도 닿지 않은 곳이었다. 연철대문 너머로는 고요함이 철관의 지배 아래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몇 년 동안 불이 꺼진 샹들리에 아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직원들은 그림자처럼 빠르고 순종적이며 무표정하게 움직였다. 그들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왔다. 그녀의 제복은 수수했고 발걸음은 소리 없이 고요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녀는 도움이었다. 그녀는 그런 방식이 더 좋았다. 이곳에서 그녀의 존재는 너무나 겸손하고 잊히기 쉬운 것이 되어 마치 벽지의 일부인 듯 살던 거리로 뒤덮인 유령 같았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투명 인간을 택했다는 것이었다. 한때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앗아간 세상에서 침묵은 곧 생존이 되었다. 그녀는 웅장한 계단을 지나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조상들의 초상화를 지나 서비스 복도에 멈춰 섰다. 저택 전체에서 여전히 희미하게 온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그녀는 부엌의 낡은 노소에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그리고 마치 기억에 이끌리듯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장면 1.2 잃어버린 것의 향기 뒤쪽 부엌은 가족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곳이었다. 창고 뒤에 숨겨진 너무 작고 너무 낡고 너무 잊혀진 옛 시절의 흔적이었다. 그녀에게는 완벽했다. 그녀는 가스버너에 불을 붙였다. 움푹 패인 쇠주전자 아래에서 은은한 푸른 불꽃이 타올랐다. 주전자 안에서는 말린 허브 조각들이 천천히 물에 젖어 소용돌이 쳤다. 감초뿌리, 황기, 소엽. 각각의 재료는 맛이 아닌 치유를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더 이상 만질 수 없는 아버지의 굳은 살, 박힌 손에서 전해진 레시피였다. 방 안은 약초와 기억의 향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시간이 산산이 조각났다. 1993년 봄이었다. 나무 처마를 두드리는 빗소리. 창가에서 낡은 일기장에 메모를 끄적거리는 10대 소녀. 바깥길은 물에 젖어 있었다. 안의 공기는 인삼과 신뢰로 따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단 하나의 허브라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 조화 없는 치유는 또 다른 해악일 뿐이다. 그는 치유자였다. 직함이 아니라 영혼으로. 그리고 그녀는 그의 딸이었고 그의 그림자였고 그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건 그전 이야기였다. 습격 전, 스캔들 전, 침묵 전. 주전자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며 그녀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불을 껐다. 향기는 은은하게 남았고 눈가의 아픔도 마찬가지였다. 장면 1.3 첫 번째 균열 다음 날 아침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의사 선생님이 또 오셨습니다. 아직도 변함이 없네요. 이 선생님께 시간이 많지 않으시네요. 복도 끝에서 그녀는 모든 말을 들었다. 이현철, 이 집 주인은 수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다. 부유하고 권력이 있었지만 병과 자존심에 마비되어 있었다. 의사들은 매주 찾아왔다. 처방전을 들고 나갔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녀는 종종 그의 방을 조용히 지나치며 닫힌 문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기침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쓴 약 냄새가 어떤 약초보다 더 강렬하게 맴돌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말할 권리가 없었다. 전문가와 외과의 세계에서 가정부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름도 자격도 처지도 없는 여자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저택이 다시 한번 고요해지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자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약초와 희망을 섞었던 손. 한때 죽어가는 사람들을 안고 다시 숨을 불어넣었던 손.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고요함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스쳐 지나갔다. 단지 내가 너무 두려워서 내 앞에서 또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할까? 밖에서는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으로 도시가 고요했다. 안에서 한 여성이 어둠 속에서 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아니면 파괴할 수도 있는 비밀을 품고 있었죠. 당신은 가정부가 생명을 구한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스크롤을 내리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침묵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습니까? 준비되시면 이막 산산이 조각난 과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그리고 한때 믿었던 모든 것이 배신으로 산산이 조각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ACT 3. 조용한 부활. 침묵은 그녀를 지켜주었지만 더 이상 그 안에 머물 수 없었다. SC인 3.1. 현재로의 귀환 2002년 여름. 강남이 씨 저택. 바람 한 점 없는 밤. 하인은 모두 잠든 시간. 그녀는 좁은 다락방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내 들었다. 표지가 닳아 글씨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 책의 내용을 눈 감고도 외울 수 있었다. 책장 속 책은 모두 허름한 로맨스 소설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고서적에서 베껴 쓴 한의학 처방들이 숨겨져 있었다. 세상이 원하지 않는 진실을 그녀는 이렇게 숨기고 있었다. 벽 한켠 오래된 찬장이 삐걱거릴 때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이곳은 안전하지만 결코 자유로운 곳은 아니었다.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야 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그녀는 다시 침묵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었다. SC인 3.2. 쓰러져가는 병자저택 2층 병실. 이현철 회장은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손끝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의사는 오늘도 새로운 약을 가져왔지만 눈빛은 이미 체념에 가까웠다. 면역 반응이 약해졌습니다. 최근 약도 반응이 없습니다. 더 강한 복합제를 시도하겠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듣고만 있었다. 의료진은 그녀를 한낱 가정부로만 보았고 그녀 역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약이 오히려 회장의 몸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이건 완화가 아니야. 독이야. 손이 떨렸다. 하지만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숨겨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주전자를 끓였다. 이번엔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한 감초와 산조인을 넣고 나는 그저 가정부일 뿐이야.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내면 어딘가에서 오래된 망설임이 고개를 들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손길 아래에서 생명을 살리고 싶다고 꿈꿨던 그 소녀가 다시 속삭이고 있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스시인 3.3. 운명의 밤 그날 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는 너무 조용했다. 갑자기 저택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호흡기 알람이 울렸다. 맥박이 불규칙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의사들이 정신없이 장비를 설치했지만 모두의 표정은 하나같이 절망에 가까웠다.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그녀.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니, 심장이 명령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잠깐만요.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가정부가 지금 무슨 말을. 의사 중 한 명이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하지만 이도현 회장의 아들 그 순간 조용히 말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정적.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아주 오래전 아버지의 손에 의해 전해졌던 작은 바늘 주머니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회장의 맥을 짚었다. 기혈이 막혔어요. 지금 이대로 두면 30분도 못 버팁니다. 침을 꺼냈다. 의사들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손끝이 정확하게 단전, 곡지, 단중을 찔렀다. 피부가 떨렸고 방 안은 숨조차 멎은 듯 고요했다.
그리고 회장이 숨을 들이쉬었다. 거친 숨소리가 돌아왔다. 산소 수치가 다시 상승했다. 의사들은 말을 잃었다. 이도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가정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그저 가정부가 아니었다. 다음 편에서는 그녀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고 그녀를 둘러싼 탐욕과 음모의 파도가 시작됩니다. 숨겨졌던 손끝의 기적이 세상을 향해 드러날 때 과연 그녀는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ACT사 발견과 변모를 이어서 써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ACT네. 발견과 변모 기적은 빛을 부르지만 그 빛은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든다. SC인 4.1 기적의 아침 이른 새벽 빗물이 잔잔히 창틀을 두드렸다. 병실엔 새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이현철 회장은 창백한 얼굴에 미세한 홍조를 띠고 가느다란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간병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심박이 끊길 뻔했는데요. 그녀는 회장 곁에서 마지막 침을 거둬들었다. 바늘에 맺힌 한 방울의 피가 촛불에 반짝였다. 그 광채는 마치 죽음이 물러갔다. 는 신호 같았다. 한편 문 밖에서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이도현은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동시에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스신 4점, 이 세상이 문을 두드리다 사흘 뒤 저택 앞 도로는 검은 세단과 방송 중계 차량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재벌그룹 의료재단 이사, 국내 최대 제약사 CEO, 보건복지부 차관, 주요 방송사 앵커 모두가 기적의 가정부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 그녀를 우리 병원 전속으로 영입하겠습니다. 한방과 서양의학을 통합한 글로벌 브랜드를 함께 만듭시다. 정부 차원의 신약 임상 테스트,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빛나는 명함과 눈부신 제안들이 탁자 위에 수북이 쌓였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주전제 물을 붓고 뚜껑을 덮었다. 차가 식기 전에 돌아가 주십시오.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제약사 본부장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기회라는 건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았다. 제게 필요한 건 기회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SC인 4.3 명예인가 의덕인가 그날 밤 저택 서재 오크 목재로 둘러싸인 벽난로 앞 그녀와 이도현 그리고 회장이 조용히 마주 앉았다. 회장은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지만 간신히 몸을 가누며 말을 이었다. 내 목숨을 살린 은혜 잊지 않겠다. 하지만 세상은 네 능력을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숨었던 건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의술이 욕심에 팔리는 순간 사람의 목숨도 숫자에 불과해지니까요. 이도현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덮었다. 처음 느껴보는 온기. 세상과 맞서는 길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 회장은 서랍에서 오래된 문서를 꺼냈다. 낡은 봉투 위에는 의도광재단 설립안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내가 가진 재산, 내 뜻에 쓰여야 한다. 돈 없는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빛이라는 단어가 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긴 문장과 겹쳐졌다. 진정한 의술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힌다. 드라마틱 전환점. 그러나 바로 그때 외부 복도에서 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택 경호원이 허둥지둥 뛰어들며 외쳤다. 대표님,
회장님, MCL제약 측 인사들이 언론과 함께 저택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기적의 가정부가 여기 있다. 독점 인터뷰, 가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다. 눈부신 섬광 속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제 첫 번째 환자는 돈이 아니라 희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환자 역시 돈보다 진실을 원할 겁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선 기자들에게 다가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이 주전자 앞에 앉으십시오. 당신들의 질문보다 이 뜨거운 약차가 먼저 식을 테니까. 플래시가 멎었다. 기자들도 제약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도현은 확신했다. 세상이 무릎 꿇을 때까지 그녀 곁을 지켜야 한다. 액트 4. 요약 앤 여운 기적이 세상에 알려지며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밀려왔다. 탐욕은 더 정교해졌고 의덕은 더 단단해졌다. 이제 그녀는 숨을 수 없다. 대신 세상에 조건 없는 빛을 증명해야 한다. 계속 보고 싶으신가요? 준비되셨다면 ACT-O 선택과 빛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ACT 이입대 선택과 빛 S인 20전 2일 다가서는 이도현 이른 아침. 저택의 뒤뜰 햇살이 옅은 안개를 뚫고 정원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약초를 말리던 손을 멈추고 오래된 벤치에 앉았다. 잠시 후 이도현이 조용히 다가왔다. 흰 셔츠 소매를 걷은 채 말없이 그녀 옆에 앉는다. 둘 사이에는 말없는 공기가 흐른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처음엔 단지 궁금했어요. 어떻게 가정부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계속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은 이 세상을 바꿀 사람이라는 걸. 그녀가 그를 바라봤다. 이제야 처음으로 그 눈빛이 두려움 없이 닿았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당신을 지키고 싶다고 했던 말, 아직 유효합니다. 당신이 내 손을 잡지 않아도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 얼어붙었던 감정이 조금씩 녹고 있었다. SC인 5.2 상업화의 유혹, 그리고 거절 며칠 후 서울 도심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 국내 유수의 제약사와 미디어 그룹이 연합하여 회의를 열었다. 그녀 앞에는 거액의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다. 한방 기적 브랜드를 론칭하고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입니다. 당신은 의료계의 BTS가 될 수 있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주전자에 담긴 따뜻한 약차의 김이 조용히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김이 사라질 즈음 그녀는 입을 열었다. 저는 이름을 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의술은 브랜드가 되어선 안 되니까요.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제 기술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닿아야 합니다. 가격표가 아니라 손끝으로. 그녀는 계약서를 조용히 접어 약초 보자기와 함께 품에 넣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전 제가 믿는 방식으로 움직이겠습니다. 필요한 건 병원이 아니라 믿음의 공간입니다. 스신 5.3 한의학의 부활 몇 달 후 서울 변두리의 낡은 건물. 간판도 없이 열린 작은 무료 진료소. 의자에 앉은 노인들, 기침하는 아이들, 서툰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 노동자까지. 그녀는 한 명 이름을 묻지 않고도 아픈 곳을 짚었다. 한방차를 건네고 침을 놓았다.
카메라는 없었지만 모두가 입을 다물고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기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도현은 조용히 한쪽 벽에 진료 기록장을 정리했다. 그의 눈길은 따뜻했고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보다 앞서지 않았다. 의술은 무대 위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손길이어야 하니까요. 그녀의 이름은 점차 국제 학술지에 오르기 시작했고 해외에서도 한방치료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주전제 물을 올리고 감초한 조각을 넣을 뿐이었다. ACT 5 요약 앤 여운 사랑은 조용히 싹텄고 의지는 드디어 세상과 마주했으며 의술은 브랜드가 아닌 믿음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장면은 이야기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인 ACT6 자유와 사랑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사랑을 마주하고 세상 앞에 자신의 이름으로 서게 됩니다. ACT6 자유와 사랑. 나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는다. 이제 이 이름은 내가 아닌 수많은 생명을 위한 것이다. 애신 유산될 피어나는 고백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저녁. 무료 진료소 뒷마당. 흙냄새 섞인 봄바람 사이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녀는 저녁 진료를 마치고 묵은 숨을 내쉬며 꽃이 핀 매화나무 아래에 앉았다. 조용히 다가온 이는 이도현이었다. 여전히 단정한 셔츠. 그러나 오늘은 그 손에 작은 붓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이 꽃 알고 있어요? 의미는 마음속의 용기래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그녀 옆에 앉아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10년 동안 당신이 세상을 바꾸는 걸 지켜보며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당신이 날 받아주지 않아도 계속될 겁니다. 나는 그저 옆에 있고 싶어요. 당신이 괜찮을 때까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장이 아프도록 뛰었다. 그토록 단단하게 쌓아올린 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한 사람의 인생을 품을 만큼 단단했다. 그녀는 살며시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수천 번 외치지 못했던 감정이 녹아 있었다. 스신 6.2 드디어 이름을 말하다 한 달 뒤. 서울시청 앞 광장.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한 통합의학 선언 포럼. 수백 명의 의료 관계자와 언론, 시민들이 운집한 자리. 그리고 그 무대 위에 그녀가 섰다. 흰 블라우스와 단정한 머리.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처음으로 수천 명 앞에서 스스로를 소개했다. 저는 정기래입니다. 10년 전 저는 이름을 버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름이 있으면 제가 가진 의술이 무시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의술은 배경이나 학위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고 아픈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의술입니다. 그녀의 말에 광장은 고요해졌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기래라는 이름은 단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신념이 되었고 철학이 되었으며 한 시대를 이끈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스신 6.3 마지막 약차. 그리고 시작 3년 후. 부산의 해안가. 의도광 재단 진료소 3호 개소식 날. 그녀는 흰 가운을 입고 새로운 봉사 학생들에게 약초를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들이 졸린 눈으로 끄덕이고 있을 때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정원 한편에는 이도현이 진료소 간판을 새로 단단히 조이고 있었다. 둘은 아직도 매일 서로의 곁에 있었다. 점심 무렵 그녀는 혼자 뒷마당으로 나와 주전자를 올렸다. 작은 잔 2개, 손님용이 아니라 오랜 벗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앉아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 이제 숨지 않아요. 당신의 가르침, 제가 이어가고 있어요. 잔을 든 그녀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 모금 약차를 마시고 다시 무대를 향해 걸어나갔다. 이 이름, 이 손, 이 마음. 이제는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엔딩 앤 여운 정일해. 한때 이름 없는 그림자였던 그녀는 이제 이름 그 자체로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되었다. 침묵은 그녀를 지켰지만 목소리는 세상을 바꾸었다. 사랑은 조건 없이 다가왔고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더 많은 이야기, 더 깊은 감동을 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